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포인트 핵심만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는 한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중북 무더위에 건강은 어떠신지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시원한 곳에서 오늘은 편히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 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삼성전자 흐름 보시면서 많이들 당황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 AI 서밋이라는 기대할 만한 재료가 있었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크게 흔들렸어요. 결국 삼성전자는 정규장 기준 24만 9,500원에 8% 가까운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솔직히 오늘 계좌를 보시면서 마음이 편하셨던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좋은 뉴스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는 건 아닌가? 아마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하락이 단순히 삼성전자가 8% 가까이 빠진 하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를 보여주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이번 하락이 단순한 흔들림인지 아니면 정말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확실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우리 삼성전자가 정말 힘내주길 바라신다면 댓글에 삼성전자 가자 또는 가자 한 번씩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요. 삼성전자의 상승 흐름이 끝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삼성전자의 흐름을 다시 보면 한 번도 직선으로만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등이 나오면 다시 눌리고 다시 올라오면 또 한 번 흔들리는 N자형 흐름을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 말은 결국 뭐냐? 위에서는 계속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아래에서는 그 물량을 받아주는 주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 역할을 해온 게 바로 외국인이에요. 이 외국인이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를 꾸준히 받아내면서 시장의 하방을 지탱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강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장중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삼성전자 역시 심리적 기준선인 25만원 아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를 파는 것 아닌가, 그동안 이어졌던 상승 흐름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직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외국인 수급은 하루 매수와 매도만 놓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전체 포지션과 앞으로 어느 가격에 다시 물량을 받아낸지를 함께 보셔야 되는데 주가가 하루 크게 흔들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이어졌던 외국인의 매수 흐름이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건요, 8% 가까운 하락률 자체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이번 하락에서도 현재 가격을 기회를 보고 다시 물량을 받아내는지 아니면 실제로 방향을 바꾸고 보유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차이가 다음 주 삼성전자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오늘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크게 흔들렸을까요? 이번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요, 삼성전자의 내부보다는 시장 전체에 위험 회피 심리가 있었습니다. 종록 리스크가 다시 확대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커졌고 미국 장기금리 역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 부담이 커집니다. 물가 부담이 다시 높아지면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 시점도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성장주와 반도체처럼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많이 반영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삼성전자만의 악재라고 보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사업을 못해서 빠진 게 아닙니다. HBM 경쟁력이 하루 만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메모리 업황이나 실적 전망이 갑자기 악화된 것도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중동 리스크와 금리 부담을 반영하면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도 함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추세는 바꾸는 본질적인 악재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우는 시장 이벤트는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렸다고 해서 AI 투자 확대와 HBM 수요 증가, 메모리 업황 회복이라는 큰 흐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AI, HBM, 메모리 가격 상승, 파운드리 실적 회복이라는 핵심 재료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은 이런 좋은 재료를 대부분 알고 있어요. 결국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새로운 호재 한 줄이 더 나오느냐가 아닙니다. 현재 가격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인정해 주느냐,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실제 매수세가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기간 수급 역시 함께 보셔야 되고요. 기간은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단기 수익률과 위험 관리를 위해 빠르게 비중을 조절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간이 매도했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중기 흐름이 끝났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기간의 하루 움직임보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하방을 받쳐냈던 이 외국인들의 다음 주에도 이 가격대에서 다시 물량을 받아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는 24만 9,500원으로 마감하면서 심리적 지지선인 25만 원을 소폭 이탈했습니다. 분명 차트 모양만 보면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단기 이등평균선 아래로 밀렸고 투자자들의 심리도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장기 상승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지 구간까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요. 25만 원의 회복 여부입니다. 25만 원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종가와 맞닿아 있는 가격이자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승과 하락으로 갈리는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25만 원을 빠르게 회복한다면 이번 하락은 공포성 매물과 단기 차익 실현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25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서 계속 이어진다면은 다음으로는 24만 원 부근 지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24만 원 전후는 최근 거래가 집중됐던 구간이자 현재 가격에서 한 단계 더 부담이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단기 주가가 도착했다는 사실보다 저가 매수세가 실제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다시 현물을 받아내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24만 원이 왔다고 무조건 전액 매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중동 리스크와 금리 불확실성이 함께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한 번의 비중을 채우면 작은 변동성에도 계좌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25만 원 회복과 안착을 확인한 뒤 첫 비중을 작게 접근하시거나 24만 원 부근에서 지지가 확인될 때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공포에 전량 손절하거나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에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등이 나올 때는 일부 비중을 조절하고 다시 눌림이 나올 때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관리하셔야 돼요. 지금은 공포에 무조건 던질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물을 탈 자리도 아니죠. 기준을 가지고 비중을 나눠 대응하는 사람이 결국 좋은 수익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 시장은 더욱 중요합니다.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과 FOMC 결과, 미국 장기금리 움직임, 그리고 AI 서밋 이후 나올 구체적인 후속 내용까지 시장은 하나씩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분명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방을 다시 받아낸다면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단기적인 중동 리스크와 금리 부담보다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업황 회복이라는 더 큰 흐름을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29만 4,500원, 8% 가까운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분명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릴 만한 하락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마이너스 7.59%라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가 25만 원을 다시 회복하는지 24만 원 부근에서 지지력이 확인되는지 그리고 그 무엇보다 외국인이 이 가격에서 다시 물량을 받아내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공포에 던질 자리도 아니고요.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전액 물타기 할 자리도 아닙니다. 박스권 고점에서 일부 비중을 조절하고요. 눌림 구간에서는 지지를 확인한 뒤 분할로 평단가를 관리하는 전략이 결국 수익률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변동성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루 급락의 심리가 흔들리더라도 AI와 반도체 업황에 우상향 흐름까지 하루 만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어도요.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뉴스와 외국인 수급이 장중 빠르게 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의 흐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올라갈 때까지 안 팔고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돼.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솔직히 자금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몇백억, 몇천억 이런 자산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 많은 이 세력들 그리고 이 외인들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요. 매일 오르기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세력들도 항상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이용해서 신고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잘하셔도요. 남들 3% 수익 볼 때 여러분들은 15%에서 25% 정도 계좌에 쌓이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남들 20% 수익 볼 때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100%에서 정말 많게는 200%까지도 계좌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말씀드리며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한 팀장, 너는 꼭 올라가면 팔라고 하더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혹은요, 너는 떨어지면 사라고 하더라. 더 떨어지면 어떡해?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력들의 매매 방법이고요. 이게 바로 돈을 번다. 작년부터 꾸준히 방송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익 많이 가져간다, 고맙다 이렇게 연락을 주십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속상한 연락이 가끔 와요. 무슨 연락이냐면 방송을 늦게 봤다고 지금 사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전 이미 타점을 들었는데 이거 될까요? 안 됩니다. 정말 잘못하면요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어요. 저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가 1순위입니다. 2순위는 리스크 관리인데요. 이 리스크 관리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 보는 것보다 이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수익도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손해보시는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 매도, 타점 다 잡아드려요. 어쨌든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요. 요즘 혼자 손실 보시고 따로 뒤늦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 지금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종목이 물려 있으신 분들 그리고 번호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불안하신 분들 그 외에도 정말 너무나도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요. 문자 한 통씩 보내주세요. 제가 일확천금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약속은 못 드리지만 수익은 1%라도 더 끌어올리고 손실은 1%라도 더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의 해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 보시는 010-8385-3655번으로요. 기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방송 보시고 연락 주셨거나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중에 매수, 매도, 타점 나올 때마다 바로 다이렉트로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운영 중인 소통방에서 나가는 타점 동일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 놓치시는 분들 없이 모두 가져가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주기적으로 소소하게 용돈 챙길 수 있게 단기 종목하고요. 급등주 가끔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많이 힘드신 분들은 이해 보이시는 번호로 두 글자 기회라고만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끔 문자 보내주실 때 우리 주주님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하고 뭐 평단가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문자가 많이 와서 길게 장문으로 보내시면은 제가 기회라는 문구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주실 때는 간결하게 딱 두 글자 기회라고만 보내주세요. 하루 이틀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이 안 난다 싶으시면은 그냥 차단하셔도 됩니다. 대신 수익이 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문자를 받다 보니까는 가끔씩 고맙다고 기프티콘 같은 거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조금 난감하기도 한 게 요새 뭐 목도 안 좋고 해서 커피도 못 마십니다. 너무 많아서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가성으로 뭐 따로 바라는 거 없고요. 그냥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채널 구독하고요. 이 영상에 좋아요,
이것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부탁드려도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혹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해먹지 왜 남들 퍼주냐고. 근데 제가요, 많이들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으로 빚만 3억 2천 이상 있었습니다. 진짜 안 좋은 생각이지만 한강을 가야 되나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저한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가 아직도 정말 너무 생생하고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저 같은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정말 필수다. 하지만 혼자 하면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가는 동료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데까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청자분들하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도 선물 하나 작게 준비해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바로 로봇 관련주예요. 로봇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테마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단순한 이벤트성 로봇 테마가 아니라 실제 산업에서도 꼭 필요해지는 핵심 로봇 관련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수많은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급등이 임박한 종목이니까 당장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 받으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에 보이시는 번호 010-8385-3655번으로요. 딱 두 글자 기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종목명하고요. 매수가 그리고 매도 타점, 브리핑까지 해서 전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긴 쉬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팀장이었습니다.